네, 타세요 수익버스 기분 좋게 수익 종착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익버스 리뷰하기 위해서 1승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승은 저희가 탈 때마다 항상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탈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 특히 뭐 조선 기자재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더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이 증폭되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 지금 이 LNG 기반으로 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LNG 재기화 설비를 조선 3사에 공급하고 있는 1승이야말로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어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시장 자체가 뭐 관세와 또 그리고 증세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악재들이 산재하면서 시장 자체가 단기 급락세가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승은 시장과 무관하게 시세가 분출됐다는 점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차 목표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3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4차 목표가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6,300원 말씀드렸는데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4차를 6,9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8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승 벌써 빠른 시간 안에 4차 목표가까지 욕심내고 있습니다. 4차 목표가 6,900원까지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새롭게 태워주시는 버스 어떤 버스일지 첫 번째 버스의 노선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노선은요. 바로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빨간 버스 정말 자주 태워주십니다. 오늘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 좀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던 조방원 마을을 좀 들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 원전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조방원과 함께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전력기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날 마을은 전력기기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정확하게 어떤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력기기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관련해서 가장 대표 버스라고 할 수 있는 062, 040, 산일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해 볼 버스는 062, 040의 산일전기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이 이제 승강장으로 모여주시면 되는데 왠지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맞습니다. 왜 조용한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가격 조정도 충분히 잘 나와줬고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 관련된 이제 수요는 여전히 확인돼 있는데 최근에 철강, 알루미늄 외 파생 상품 거의 400여 종을 다시 한번 추가 관세에 이제 부과가 되면서 사실상 좀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 또 전력기기 그 안에서 변압기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력 용량을 2배가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 2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언급과 함께 결국에 지금 이제 AI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보다 전력 용량이 2배가 더 필요하다.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교체 작업과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확장에 있어서 결국 이제 국내 변압기 기업들의 어떤 수주 물량이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전력기 기업들 너무 과도한 조정이 나와줬고 최근에 샘 알트만이 또 AI가 거품이라고 한 게 아니라 AI 산업을 말한 게 아니라 일부 좀 이제 고평가를 받은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 거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사실 AI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역시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특수 변압기의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향, 북미향 매출 비중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27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CEO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강하다라는 걸 피력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 공급, 산일전기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해상 풍력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광, 그리고 해양 플랜트, 데이터 센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을 상회한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 수주 34%가 AI 데이터 센터 향이다 보니까
향후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산일전기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샘 알트먼의 발언과 또 그리고 이제 품목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낙폭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최소한 이 낙폭의 절반 이상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12만 7,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8,300원 라인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2만 7,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탑승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도 탑승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노선으로 가면 될까요? 네, 일단 두 번째 버스는 이제 광역버스 타봤으니까 바로 시내버스, 파란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벼운 파란색 중형 버스로 골라주셨고요. 파란 노선에서 어떤 마을로 갈까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한알령 해제 수의 말로 오늘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 컨텐츠 마을, 그리고 K 푸드 마을, K 웹툰 마을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K-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K 시리즈 마을로 정말 자주 들려주시고 있는데 K-팝 마을, 그렇다면 엔터주겠죠? 맞습니다. 뭐 엔터 섹터이기도 하고 뭐 네. 실질적으로 엔터는 관세에서도 좀 무관할 뿐더러 엔터 안에서 20개 기업들은 사실 양도세에서도 나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장 연설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엔터 기업 한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떤 버스일지 번호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37270 YG 플러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도 익숙합니다. 037270의 YG 플러스. 다시 한번 탑승 기회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번 버스는 네. 역시 많이 타주시네요. 많이 탈 줄 알았던 게 YG 플러스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줬던 기업이고 네. 사실 엔터 안에서 YG 플러스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미 뭐 블랙핑크와 또 BTS의 모멘텀을 다 한 몸에 받는 기업이 YG 플러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엔터 산업과 또 9월 달에 확실한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9월 달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 관련된 한시적 무비자 CM뿐만 아니라 또 9월 30일 날 에이펙 행사에서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 요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음 달에 또 케플러라는 아이돌 그룹이 처음으로 또 이제 그 단독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엔터에 대한 어떤 이제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블랙핑크가 중국 주요 대도시에 지난 2일 같은 경우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3일에는 선전 그리고 우한 그리고 5일에는 베이징의 쇼핑몰에서 월드 투어 팝업 스토어가 순차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어쩌면 또 블랙핑크 또 BTS가 중국에서 공연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거리에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플랜카드가 계속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 중국 내에서 BTS와 또 블랙핑크의 위상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라는 거는 조만간 또 중국 내의 어떤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의 굿즈 상품과 그리고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도 YG 플러스의 지분을 7.3%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BTS의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전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저연차 IP로만 기록한 실적이다 보니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엔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YG 플러스 오늘 두 번째 버스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도 지난번에 수익 크게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엔터 업종이 살아나고 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또 엔터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은 YG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직전 고점도 저는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과 기간 조정 충분히 나와준 상태다 보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7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마치셨다면 자세한 전략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찾아갈까요? 네,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원정과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시세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시장 전략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핵심 섹터, 핵심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오후 4시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새내기 방산주, 삼양 컴택이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매력 있는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